자, 저번 시간 했던 거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수학 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수학 원이라고 그랬죠? 자, 어디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학 원. 자, 수학 원은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그게 단원명인 거죠. 로그 함수. 자, 그리고 삼각함수 단원이 있고, 수열 단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열. 그죠? 그래서 수학원은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지금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하루를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자, 어떻게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그죠? 지수와 로그를 공부하는 챕터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 단원, 그 다음에 지수 함수, 함수 단원, 방정식, 부등식 단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순차적으로 자, 여기가 첫 번째 스텝이라 그랬죠. 첫 번째 스텝. 스텝 1번.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 여기를 스텝 2로 잡았었는데 우리는 여기를 하고 이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텝. 방정식, 부등식을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세 번째 스텝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을게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스텝 1을 한 게 아니라 뭘 했었냐면은 요 스텝 1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0번째 스텝, 그렇죠? 스텝 제로를 했었습니다. 스텝 제로. 스텝 제로.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거듭 제곱근이라는 친구를 했습니다. 거듭 제곱근. 그렇죠? 스텝 제로에 해당되는 친구입니다. 요거를 한 거다 이겁니다. 이제 한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었냐면은 자, 거듭 제곱근에서는 새로운 일종의 무리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간략 한 줄로 뭐 한 줄 평, 뭐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무리수 표현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리수 또는 미지수가 들어 있으면 식이 되겠죠. 무리식 표현에 대한 이야기다. 있습니까?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 친구였죠. A의 n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의 n제곱근. 그렇죠? A의 n제곱근은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였다. A의 n제곱근은 그렇죠. n번을 즉 n제곱을 하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들을 묶어서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존재하는 거다? A의 n제곱근은 그렇죠? n개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왜 n개가 존재한다 그랬죠?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몇 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근을 말하는 거다. n차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다. 얘는 n차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근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죠. n차 방정식의 근. 어떤 n차 방정식? x의 n제곱 이퀄 a라는 이 방정식. 자, 표현을 이렇게 합시다. 자, 이 xn승 이퀄 a라는 n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 n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무조건 몇 개가 존재하더라? n개가 존재하더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n개 모두 다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중에서 누구에 관심이 있었다? 이거 중에서 그렇죠. 실수에 관심이 있었다. 실수에. 자, 이것 중에서 실수인 겁니다. 중에서 실수에 관심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n의 값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됐습니까? 첫 번째로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실수가 몇 개 존재했다? 그렇죠? 실수는 한 개 존재했다. 딱 한 개. 그 한 개 있는 실수에 대한 표현을 공부한 겁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썼었다? n제곱근 a라고 쓰시고 n제곱근 a라고 읽으셨죠. 됐습니까? 두 번째로 n이 짝수라면 그죠? 이번에는 누구의 값에 따라 좀 달라졌었다? 그렇죠. a의 값에 따라 좀 달라졌었다.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그렇죠. 자, a가 양수인 경우에 실수는 몇 개 있었다? 두 개가 있었고, 0인 경우에는 한 개가 있었고. 그렇죠? 음수인 경우는 빵개가 있었다. 자, 여기는 왜 두 개가 있냐면은 플러스 값 하나, 마이너스 값 하나. 플러스 n제곱근의 a와 마이너스 n제곱근의 a가 있었고, 그렇죠? 한 개 있는 친구는 그냥 0이더라. 됐습니까?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n제곱근의 제로. 그렇죠? 근데 짝수번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더라. 걔는 허수밖에 존재하지 않더라. 그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듭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거듭제곱근에 뭘 살펴봤냐면은 성질을 살펴본 거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밑에다 쓸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죠? 사용하는 일종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거. n제곱근 a가 있는데, 맞습니까? 요거 밖에서 n제곱을 하면 누가 된다 그랬죠? 밖에서 n제곱을 하면 a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n제곱근에 a의 안에서 n제곱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n이 그죠? 홀수면 그냥 a가 되시는 거고, n이
짝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짝수면. 짝수면 절대값 A가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성질은 어떤 거 있었나요? 그죠? 두 번째 성질은 n이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안에서 n제곱 하나 밖에서 n제곱 하나 같았죠. n제곱근의 A의 n제곱이나 그렇죠? n제곱근 A의 안에서 n제곱이나 같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미수가 자 여기 A가 양수면 자 여기 A의 m제곱이라면 그렇죠? 여기에 n제곱근의 안에서 A의 m제곱을 하셔도 되더라. 언제? A가 양수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산에 우리가 좀 도움될 만한 성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해볼까요? 여러 개 있을 때 n제곱근의 m제곱근의 A는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얘는 자 쭈루룩 곱해서 뭉쳐버릴 수 있다 그랬죠. n 곱하기 m 제곱근의 뭐 a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 그랬죠. 자, 네 번째는 여기에 붙어 있는 숫자를 바꾸는 방법이죠. a의 m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여기 똑같이 분모 분자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똑같은 수 p를 곱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np 제곱근의 a의 mp 제곱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성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성질들은 요 정도 체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새로운 무리수에 대한 표현을 배웠습니다. AN제곱근. 자, 그거 중에서 실수. 그쵸? 실수에 대해 살펴봤고, 그 실수들을 가지고 이런 성질들을 살펴봤다 이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제로 스텝이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잠깐 끊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스텝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자, 여기 이 지수를 공부할 겁니다. 지수. 지수는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고기를 자, 확장을 좀 시키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수를 해볼 건데, 자, 단원명은 자, 지수입니다. 지수. 그럼 어떤 걸 지수라고 하시느냐면은,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정의라고 해보겠습니다. 정의. 첫 번째. 자,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A라는 숫자가 있는데, A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린 요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N이라고 작게 하나 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요런 수학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렇죠? 이때 우리는 여기에 붙어 있는 그죠? 작게 위에 붙어 있는 요 숫자 자체를 요 수 자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지수입니다라고 부르실 거다 이겁니다. 얘가 지수입니다. 지수.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큰 숫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큰 숫자는 여기는 우리는 밑 또는 밑수라고 부를 겁니다. 밑 또는 밑수.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자, 이게 지수 표현인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그럼 도대체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 그죠?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됐습니까? 자, 중학교 때 걸 한번 중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그렇죠? 여기다 써볼게요. 만약에 A에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무슨 뜻이었죠? 중학교 때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쵸?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에서도 이게 바뀌진 않아요. 맞습니까? A의 자 A의 n제곱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됐습니까? A를 몇 번 곱한 거다? A를 몇 번 곱한 거다? A를 n번을 곱한 거다. 그쵸? n번을 곱한 거다. 여기에 자, 그럼 A를 여러 번 곱한 거라는 뜻에서 우리가 요렇게 요 계산을 요렇게 표현을 했을 때 됐습니까? 우리는 이 지수의 의미를 뭐라고 우리말로 하시느냐면은 A의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를 여러 번 곱한 거다. A의 근이 붙는 게 아니라 거듭제곱이다. 거듭, 우리말로 여러 번이라는 뜻이죠. 거듭제곱. 즉, 이 지수 표현의 의미는 A를 여러 번 곱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여기 얘는 좀 지울게요. 그래 놓고, 요런 표현에 대한, 이런 표현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났더니, 이 다양한 성질들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다양한 성질들이. 자, 어떤 성질들이 나오시느냐면은 그게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다양한 성질들이 나오는데 지수법칙이라는 성질들이 나오시더라 이겁니다.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 옛날에 아는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어, 신중하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지수법칙인데 지수법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지수법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수법칙은 자, 이런 겁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우리가 거듭제곱의 의미로 하시면 이해를 하셨을 때 A를 n번 곱한 거랑 n번 곱한 거 둘을 곱하시면 A를 몇 번 곱한 거랑 같아진다? 그렇죠. n 플러스 n번을 곱한 거랑 같아지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면 약분을 시켜서 분자가 남을 거니까 이거 곱하기로 해서 역수로 해서 그죠? A의 m-n제곱이 남으실 거고 m이랑 n이 같으면 어차피 똑같은 거 나누었으니까 1이 될 거고 m이랑 n이 있는데 n이 더 크다면 분모에 남겠죠. 분모에 몇 개가 남을 거냐면은 a의 n-m번을 곱한 것만큼 남을 거고 분자는 1이 될 거다. 이렇게 되시겠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성질은 또 어떤 거 있었죠? A를 n번 곱한 거를 다시 n번을 곱하시면 얘는 몇 번 곱한 거랑 같다? A의 m 곱하기 n번을 하신 거랑 똑같더라. 괜찮죠? 자, 네 번째 지수 법칙은 이런 겁니다. A 곱하기 B를 n번 곱한 거는 A를 n번 곱한 거랑 B를 n번 곱한 거를 따로따로 해서 곱한 거랑 같고 마찬가지 A분의 B를 n번 곱한 거는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라고 하셔도 되더라.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중학교 때까지 한 지수법칙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잖아요. 복습한 겁니다. 복습.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중학교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를 n번 곱했다라는 의미로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그쵸? n이 어떤 수여야 된다. 얘는 이때는 우리는 n이 오로지 자연수라는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n이 자연수일 때만 n이 자연수일 때만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은 요 표현 자체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지수 법칙이 엄청 계산을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계속 쓰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m과 n은 전부 다 자연수여야만 되는 거예요. 자연수.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의미는 이런 거듭 제곱의 의미인데 이 의미를 새롭게 확장을 시킬 겁니다. 새롭게 확장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A의 n제곱의 의미를 확장을 시킬 거다 이겁니다. 확장. 그래서 여기 n자리에 그럼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겁니다. n자리에 자연수가 아니라 0은 자연수 아니잖아요. 0이 오면 어떤 의미를 자 0이 왔을 때 A를 0번 곱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또는 n자리에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왔을 때 A를 마이너스 3번 곱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또 n자리에 누가 왔을 때 3분의 2가 왔을 때 A를 3분의 2번 곱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또 n자리에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왔을 때 루트 2번?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썼을 때 A의 n제곱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그쵸?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새롭게 약속을 하면 이런 법칙들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새로운 약속. 수학에서의 약속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의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정의를 내려놓고 가겠다 이겁니다. n이 자연수일 때는 이런 정의에 따라서 an을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머지 0이라든지 음의 정수라든지 유리수, 분수라든지 무리수가 들어갔을 때는 새롭게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가시면 얘만 잘 정의를 하고 나시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요 정의에 따라서 요 지수 법칙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A의 n제곱이라는 친구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우리 지금 뭘 하려는지 알겠죠? 근데 어차피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0이 오셔도 되고 음의 정수가 오셔도 되니까 정수가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분수가 오셔도 되니까 유리수 지수 다 되고 무리수 지수도 되고 그러니까 n자리에 모든 실수값들이 다 와도 되게끔 새롭게 약속을 해놓고 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의 n제곱 자, 다시 씁니다. 그래서 1번 번호를 좀 붙여서 가봅시다. 자, 로마자 1번이 새롭게 정의를 내릴 건데 네. 그냥 번호를 붙이지 마시고 자, 타이틀을 이렇게 괄호로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수 지수로의 확장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확장.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A의 n제곱인데 됐습니까? A의 n제곱입니다. 이때 우리가 n은 자연수로 잡아놓고 갑시다. 됐습니까? n은 자연수. 자, 또는 0까지도 n에다 포함시킵시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우리 지수법칙에서 요거를 조금 써보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했을 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씁시다. 자,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요 조금 표현을 예쁘게 가져가려면 자, A의 n제곱이 있습니다. A의 n제곱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자, 아직 n에 대한 세팅을 하지 맙시다. 그죠? 네, 그게 낫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할 겁니다. 새롭게 정의를 내리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지수로의 확장의 첫 번째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자, n이 자연수입니다. n이 자연수인 경우에 이건 한번 그냥 더 다시 새로 씁니다. a의 n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a를 몇 번 곱한 거다? 그쵸? a를 n번 곱한 거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자 이겁니다. n번 곱한 거다. 즉 얘를 우리는 a의 거듭 제곱으로 해석을 하자 이겁니다. 자연수일 때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연수일 때는 됐습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미수 a가 있는데 그죠? 우리는 얘를 새롭게 약속을 할 겁니다. a가 있는데 여기에 0제곱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0제곱 됐습니까? 0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는 지수에 0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1로서 약속을 해버립니다. 얘는 그냥 1이야. 왜 이거 1로 썼냐면은 0제곱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요 지수법칙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다 이겁니다. 나눗셈 할 때 그죠? 빼면 아니, 나눗셈 했을 때 지수끼리 빼면 되도록 하는 이 지수법칙을 좀 써보려고 그쵸?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얘 둘이 같으면 얘가 뭐가 되시겠다? A의 0제곱이 형태가 나오실 거다 이겁니다. 그쵸? 근데 A의 0제곱이 나오려면 앞에 숫자 뒤에 숫자 같아야 되니까 1이구나. 그쵸? 거기서 빌려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수가 0일 때는 우리 여기 A의 0제곱의 값 자체를 1로서 정의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단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면은 자, 요거는 약속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0의 0제곱은 그죠? 없는 숫자로 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a의 n제곱이라는 거를 쓰려면 자연수일 때는 괜찮습니다. a가 0이 돼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0의 5제곱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0의 5제곱은 얼마죠? 0입니다. 0의 근데 0의 0제곱은 이거 0으로 나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0의 0제곱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쓸 때 자연수 지수일 때는 미수가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리에 만약에 0이 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미수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 이런 거는 자, A에 마이너스 n제곱이란 게 있습니다.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n은 자연수. 그렇죠? n이 자연수라고 하면 즉 음의 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그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느냐면 얘는 a의 n제곱의 역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 법칙을 잘 쓰실 수 있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도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건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거죠. 그럼 5의 마이너스 2제곱은 도대체 어떤 수야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읽어내는 겁니다. 얘는 5의 제곱의 역수야 이렇게. 5의 제곱의 역수야. 그러니까 5의 제곱의 역수야 라고 읽어내시는 겁니다.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이 숫자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는 25분의 1이라는 이 숫자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겠죠. 루트 5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루트 5의 제곱의 역수입니다. 루트 5의 제곱의 역수니까 루트 5의 제곱의 역수니까 분의 1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이런 건 얼마일까요? 5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거 해볼까요? 얘는 어떤 걸까요? 5분의 1의 세제곱의 역수입니다. 여기 지수의 작은 마이너스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아니라 항상 역수라는 뜻입니다. 5분의 1의 세제곱의 역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5분의 1의 세제곱은 얼마죠? 5분의 1의 세제곱은 125분의 1인데 이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125가 되는 겁니다. 125라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가면 0의 제곱의 역수잖아요. 근데 0의 제곱은 존재하는 겁니다. 0의 제곱은 0인데 0의 역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수가 0인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의 마이너스 n제곱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의되지 않는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렇죠? 그러면 정수지수로의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 이때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거죠. 중학교 때는 A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A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의미는 A를 여러 번 곱했다는 건데 이제 그건 잊으셔야 됩니다. 그건 언제만 적용이 되는 거다? n이 자연수일 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n 자리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n이 정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0인 경우와 음의 정수인 경우와 양의 정수인 경우에 의미는 다르지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자 n의 정수를 집어넣을 때는 얘를 빼버려야 됩니다. 누구를 빼버려야 되죠? n이 정수라고 했을 때는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n이 정수일 때. 이게 정수지수로의 확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얘네들을 다 해결을 한 겁니다. 누구를 해결한 거냐면은 자, n이 0일 때 a의 0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죠?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라고 하시면 되죠? 아, 얘는 a 세제곱분의 1이야. a 세제곱분 역수야.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해결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수지수로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은 쭉 이렇게 하는구나 스토리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모든 실수들을 다 쓸 수 있고 각각의 의미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실수 없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로 이번에는 유리수 지수로의 확장입니다. 아직까지 수체계가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리수는 어떤 수와 어떤 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유리수는? 그쵸. 정수와 정수가 아닌 정수 빼고 나머지 유리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다? 분수다, 분수. 분모가 1이 아닌 수. 분모가 1인 유리수를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십니다. 정수는 또 크게 세 개로 나뉘시는 거죠. 뭐?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 그렇죠? 양의 정수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내추럴 넘버, 자연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요 수체계는 그죠? 틈만 나면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항상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수학이잖아요. 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수일 때는 다 해결을 했는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문제입니다. 분수가 들어갔을 때. 됐습니까?
분수가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가 문제인 겁니다. 미수 A가 있는데, 있습니까? 여기에 n분의 n제곱입니다. n분의 n제곱. 도대체 이렇게 생겨먹은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지수법칙을 제대로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죠? 도대체. 그죠? 자, 근데 지수법칙 중에 우리가 누구를 한번 살펴볼 거냐면 이런 거 있죠. 그죠? 괄호 밖에서 n제곱을 했을 때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이제 이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왜 이걸 써도 되는지. 자, A에 n분의 n제곱이 만약에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면 여기에 m제곱을 하시면 누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곱하니까 그죠? A에 n분의 n에다가 곱하기 m이어서 약분하셔서 누가 된다? A의 n제곱이 되시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만약에 지수법칙이 된다면 우리가 되도록 약속만 잘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 숫자는 자, 이 숫자는 가만히 봤더니 n번을 m제곱을 하니까 a의 n제곱이 되는 친구다 이겁니다. 한글로 써볼게요. 얘는 누구냐면은 자, 즉 a의 n분의 n제곱은 m제곱하면 누가 되는 수다? a의 n제곱이 되는 수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익숙하죠? 자, 여기 노트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노트.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있습니까?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이 x, 그쵸? 요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그쵸? a의 n제곱 근이다라고 불렀죠. 그쵸? 요 x를 a의 n제곱 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a의 n제곱근은 누구냐면은 이 x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죠. 그렇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입니다. 자,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인데,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는 m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수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조표현으로 쓰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a의 n제곱에 m제곱근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m이 이상하네요. 그죠? m제곱근.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거 중에서 실수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거 중에서 실수는 자, n이 홀수면 무조건 하나, 짝수면 두 개. 자, 그죠? 언제 a가 양수일 때.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 하나의 실수를 가져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n제곱근 그죠? a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요 n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요 a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봅시다. 나는 얘네들 실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쵸?
자, 이거 중에서 실수를 하나 찾고 싶은데, 그쵸? 실수를 하나 찾고 싶은데,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n분의 n이라고 했을 때 m과 n은 자연수라는 가정하에 가볼 겁니다. 그럼 얘가 분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수. 자, 이때 a의 n제곱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실수로 일반화시켜서 만들려면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a의 m제곱, a n제곱의 m제곱근 중 실수를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어떻게 쓸 수가 있다? 얘는 자, m제곱근 안에 누구를 쓰는 거죠? a를 쓰는 게 아니라 a의 n제곱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누가? a의 n분의 n제곱이. 그쵸?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는 공부했던 숫자잖아요. 얘는 처음 보는 숫자인데 이 숫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실 거냐면은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은 m제곱근에 a의 n제곱이라는 숫자라고 생각을 할 거다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얘가 나오면 왜냐면은 얘는 요것도 밖에서 m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요것도 밖에서 m제곱하면 a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둘이 같다는 거를 어렴풋하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스텝으로 0번째 스텝으로 공부했던 이 숫자를 지수 표현으로 했을 때 얘를 약속을 함에 있어서 이 숫자를 가져다 쓰려고 제로 스텝을 한 겁니다. 근데 실수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거 실수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A 자리에는 양수만 쓸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음수인 경우에도 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A가 양수인 경우에만 적용을 시킬 거고 만약에 미수가 음수라면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라는 거고 요 새롭게 약속을 함에 있어서는 미수가 양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분수지수를 자유롭게 표현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할 겁니다. 자, 조금 내용이 어렵죠. 그죠? 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핵심 내용은 얘를 이렇게만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지수로까지 확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연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연습을 하실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해볼게요. 세제곱근에 아닙니다. 네, 거꾸로 가셔야죠. 자, 5의 3분의 2제곱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도대체 어떤 숫자인데? 3번을 곱하면 5의 제곱이 되는 숫자잖아요. 세제곱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다? 세제곱근에 그죠? 5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세뇌를 시켜 드릴게요. n분의 n이면 자,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 거분의 안에 거, 밖에 거분의 안에 거, 밖에 거분의 안에 거, 밖에 거분의 안에 거. 그렇게 기억을 좀 합시다. 됐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7제곱근에 3의 5제곱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지수 표현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3의 몇 제곱이 된다? 밖에 거분의 안에 거, 밖에 거분의 안에 거. 그래서 7분의 5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거꾸로 다시 해볼게요. 7의 12분의 뭐
5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밖에 거분의 안에 거였겠죠. 그래서 12제곱근의 7의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의 3입니다. 됐습니까? 루트의 3을 분수지수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기 얼마가 생략돼 있다 그랬죠? 2가 생략돼 있고 여기 지수에는 얼마가 생략돼 있죠? 1이 생략돼 있죠. 그래서 3의 밖에 거분의 안에 거 2분의 1제곱 거꾸로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5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됩니까? 5의 2분의 1제곱은 자 밖에 거분의 안에 거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써놓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2제곱근의 5의 1제곱인데 얘도 생략하고 쓰는 거고 얘도 생략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루트 5구나. 됐습니까? 그럼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뭐가 될까요?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5의 2분의 1제곱의 지수의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역수라고 했죠. 역수. 즉 이런 겁니다. 자, 5의 2분의 1제곱은 루트의 5인데 이거의 역수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죠. 됩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9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누굴까요? 루트 9분의 1이어서 3분의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지수에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이거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학생들 나오십니다. 맞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애초에 처음부터 선생님이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유리수까지 지수가 확정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 A의 3분의 2제곱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죠? 세제곱근의 A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구할 때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A가 뭔지 모르지만 A가 0 아닌 걸로도 해결 안 됩니다. 여기는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는 무조건 양수여야지 우리가 실수로서 취급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조금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자, 유리수까지 갔죠. 그래서 다시 이제 수체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노트를 한번 합시다. 노트. 이거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 정수가 있습니다. 자, 정수는 어떤 수와 어떤 수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정수가 있는데 분수가 있죠. 분수는 정수 아닌 유리수라 그랬죠. 정수와 분수를 합쳐서 뭐라고 했죠?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실수인가요? 아니죠. 허수도 있죠. 맞습니까?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복소수라고 부르신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놓고 갈게요. 되겠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그냥 높아심에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지수 자리에 어디까지 집어넣는 것까지 약속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여기 유리수까지. 그렇죠? 근데
무리수 지수의 의미는 우리가 안 살펴볼 겁니다. 그냥 무리수를 써도 돼 하고 넘어갑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왜냐하면 요거는 극한의 개념, 극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아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무리수를 써도 괜찮어, 의미는 뭔지 잘 몰라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 지수까지 확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센스 있으신 분은 허수가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 허수 지수는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지수에 허수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19금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대학교 가셔서 보실 겁니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이런 거는 볼 일이 없다 이겁니다. 3의 2i 제곱 이런 거는 볼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수가 없냐?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치? 없는 건 있는데 얘는 19금 딱지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관람 불가다 이겁니다. 어른 되시면 보시라 이겁니다. 물론 보라고 해도 안 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수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가 n이 루트 2일 때, 그렇죠? 여기에서 a의 루트 2제곱은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가능해요라고 그냥 끝납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단 이때도 마찬가지 a가 양수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라는 것까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a의 n제곱이라는 요 표현에 대한 약속이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요 지수법칙을 쓸 건데 이거 너무 난잡하잖아요. 얘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쓸 겁니다. 여기서는 미수 a에 대한 조건이 없었고, 요 지수법칙은 어떤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였냐면은 m과 n이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이었고, 있습니까? 최종 버전은 여기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최종 버전의 지수법칙입니다. 최종 버전의 지수법칙은 요거는 그냥 여기다 말고 따로 정리를 합시다. 지수법칙 챕터로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 a의 n제곱이라는 요렇게 생겨 먹은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n이 자연수일 때는 거듭제곱이고, 그쵸? 그 다음에 n이 정수 중에서 0인 경우에는 1로서 약속을 할 거고, n이 음의 정수인 경우에는 역수의 의미를 갖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수꼴인 경우에는 우리가 제로 스텝에서 했던 이 거듭 제곱근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로 약속을 해놓고, 무리수 지수는 그냥 쓸 수 있어요 라고 하고 넘어가실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새로운 a의 n제곱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a의 n제곱의 정의였습니다. 지수가 확장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수 자리에 실수이기만 하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있는 스토리들은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거고, 됐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산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내용이 장황하지만 그냥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교과서에서 펼쳐지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영상을 잠시 끊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그럼 지수법칙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형태를 이용한 이제 다양한 유형별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